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32라고 할 때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미지수를 정해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가장 작은 짝수를 x라고 하면요. 그 다음 짝수는 x보다 2 크죠. 그 다음 짝수는 또 x보다 2 큽니다. 예, 요거보다 2 크니까 x보다는 4가 크겠죠. 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 짝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되고요. 합이 132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더한 게 130입니다. x 더하면 3x 되고요. 2 더하기 4는 6이죠. 자, 1로 넘겨서 6을 빼주면 126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으로 나누면 42가 되겠네요. 답이 아니라 x값이 42고요. 또 조심하세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죠. 큰 수는 아까 이 세 개 중에 요겁니다. x 플러스 4기 때문에 42에다가 4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46이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길동이 어머니 나이는 길동이 나이의 4배이다. 6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길동이 나이의 3배가 된다고 할 때 올해 길동이의 나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올해 길동이의 나이를 x라고 볼게요. 이 나이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거 올해인지 뭐 이거를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올해의 길동이 나이를 x라고 하면, 자, 올해 어머니 나이를 볼게요. 올해 어머니 나이는 길동이 나이의 4배다 그랬어. 어머니는 4x가 됩니다. 길동이고요, 어머니입니다. 올해예요, 올해. 이렇게 되고요. 6년 후 그랬습니다. 자, 6년 후, 6년이 지나면요. 자, 6년 후가 되면 길동이는 6살이 더 늘어나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6살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길동이는 x 플러스 6, 어머니는 4x 플러스 6이 돼요. 이럴 때 6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길동이 나이의 3배가 된다. 자, 이 어머니 나이가요, 길동이 나이의 3배 되는 겁니다. 식을 써보면 어머니 나이 4x 플러스 6이 3배의 길동이 나이. 이렇게 돼요. 이거 풀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전개시켜보면 우변 3x 플러스 18 이렇게 되고요. 3x가 1로 넘겨서 빼줘요. 4x에서 3x 빼주면 x가 되고요. 6이 1로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6 되겠죠. 18 마이너스 6은 12. x는 12. 12살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떤 수를 5배하여 4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를 4배한 후에 5를 뺐더니 처음 구하라고 했던 수보다 7만큼 작아졌다. 처음 구하라고 했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수가 있죠. 어떤 수를 제가 x라고 둘게요. 어떤 수를 5배하여 5x가 되겠죠. 4를 빼야 할 것 이렇게. 자, 원래 얘를 구하려고 했어요. 자,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자, 잘못해서 어떤 수를 4배한 후 어떤 수를 4배한 후 5를 뺐습니다. 자, 뺐더니요. 이 값이 처음 구하라고 했던 수보다 7만큼 작아졌다. 자, 이 값이요. 얘보다 7만큼 작은 수라는 겁니다. 빼기 7한 것과 같다 이거죠. 자, 이 값이 이거보다 7만큼 작다. 빼기 7. 그래서 이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x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 여기 5x니까 4x를 1로 넘길게요. 넘겨서 여기서 빼주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1인데요. 넘어가면 플러스 11 되겠죠. 11에서 5 빼주면 6이 돼요. 그래서 x값은 6 이렇게 구했고요. 자, 처음 구하라고 했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구하라고 했던 수가 아까 5x-4였죠.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x에 6을 대입해주면은 5, 6, 30. 30에서 4 빼주면은 26. 그래서 답은 26.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연이가 산을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내려올 때의 거리가 올라갈 때의 거리보다 2km 길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소연이가 올라간 길을 구하라. 자, 내려올 때가 2km 긴다 그랬어요. 여기서 산을 가는데
자, 이렇게 산을 올라갔고요.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요 길이가 2km 길어요. 그리고 올라간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올라간 길이를 제가 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단위가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거리가 다 킬로미터죠. 그리고 시속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일단은 거리를 다 킬로미터로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x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보면 자, 올라갈 때는 x 킬로미터고요. 내려올 때는 2km 더 기니까 x 플러스 2의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총시간. 총시간은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속력 문제에서 속력의 정의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돼요. 얘를 기본적으로 정확히 외워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간을 구한다 그러면 그 두 개 자리 바꾸면 되겠죠. 시간을 곱하고 양변에 그 다음에 속력으로 나눠주면은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해볼게요. 자,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보면은 올라갈 때는 시속 2km입니다. 속력이 2고요. 거리가 x 이렇게 되고 더하기 내려올 때는 시속 3km예요. 속력이 3, 거리가 x 플러스 2 해줬더니 총 2시간 30분인데 자, 이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시간을 바꿀 때는 6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2와 2분의 1 자, 더하면 2와 2분의 1은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시간으로 다 바꿨고요. 이거 풀어주면 이거 x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분모 없애기 위해서요. 양변에 최소 공배에서 6을 곱해줄게요. 여기 6 곱하면은 2가 약분되고 3이 남으니까 3x. 자, 여기 6 곱하면 약분되고 2가 남죠? 근데 항상 가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분수는. 약분되고 이제 2가 분배해주면은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6을 곱합니다. 2 약분되고 3이니까 3, 5, 15. 그래서 3x 더하기 2x, 5x 되고요. 4를 넘겨서 빼주면 11. 그래서 5로 나누면 x는 5분의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6cm, 세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이 가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적당히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에 3배가 되었다. 세로는 몇 cm 늘렸는지 구하시오. 자, 처음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6cm, 세로가 8cm가 있어요. 가로의 길이를 2cm 늘렸습니다. 자, 가로를요, 이렇게 2cm 늘렸어요. 그리고 세로는 적당히 늘렸다고 했죠. 세로를 늘린 길이를 우리 xcm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x만큼 늘렸습니다. 늘렸더니 이 넓이가요, 처음 넓이의 3배가 됐다고 그랬어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렸을 때의 넓이는요, 가로가 2 더하기 6이니까 8 되겠죠. 8 곱하기 높이는 x와 8을 더한 값이 됩니다. 자, 이 넓이가 맨 처음 넓이는 이 넓이는 6, 8, 48이죠. 48의 3배와 같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로 양변을 먼저 나눌게요. 그럼 사라지고 저 8 나누면 6 되겠죠. 6, 3, 18 이렇게 되고요. x 플러스 8이 18이니까요. 8만 1로 넘기면은 x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10cm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2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두 자리 이렇게 자연수가 있습니다. 12자리는 6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수의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를 바꾼 자연수는 그랬죠. 처음 자연수보다 9가 작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일단 1위자리 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1위자리 수를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x라고 했을 때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를 바꾼 수면은
12자리가 x가 되고 1위 자리가 6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요. 여기가 12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여기에 11 곱한 10x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이 수가요. 처음 자연수보다 9보다 작다. 처음 자연수는 요거죠. 이것도 6의 자리가 12자리가 6이기 때문에 60 그다음에 x 더한 값이 됩니다. 자, 이 값보다 9가 작다. 이거 빼기 9와 같으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세웠고요. x값 구해보면요. x로 넘기면요. 10x에서 x 빼면 9x가 되고요. 자, 6은 1로 넘기겠습니다. 60에서 9 빼면은 51인데요. 여기 6을 빼주면 45가 돼요. 9로 나누면 x는 5가 됩니다. 그래서 x 5 이렇게 대입을 하면 처음 자연수는 6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5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5개가 부족하다. 사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학생들이 있죠. 뭐 사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학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요. 학생을 x로 잡겠습니다. 학생들 수를. 그러면 5개씩 나누어 주면 그랬어요. 그러면은 x 명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5x개의 사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6개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도 6개가 남으니까 플러스 6 해준 값이 사탕이 돼요. 사탕의 개수가 5x 플러스 6이 됩니다. 근데 이 사탕을요, 만약에 x명에게 6개씩 나누어주면 5개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6개씩 나눠주면 6x개인데, 5개가 부족하다 했으면 남으면 덧셈인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를 해준 게 사탕의 개수입니다. 사탕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5x 플러스 6은 6x 마이너스 5.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자, 5x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6x에서 5x 빼주면 x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5는 1로 넘깁니다. 플러스 5 돼서 더하면 11. 학생 수가 11이 되고요. 사탕의 개수는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x에 11을 대입을 해주면 5 곱하면 55 더하기 6 이렇게 되고요. 이거 더하면은 61. 사탕은 61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의 소금을 200g에 X%의 소금을 300g을 섞었더니 18%의 소금물이 되었다.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12%의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자, 12% 소금물 200g이 있고요. 더하기 X%의 소금물 300g이 있습니다. 자, 섞었더니 18%의 소금물이 됐어요. 자, 이 양은요, 어차피 이거 더하면 되겠죠. 200, 300 더하면 500g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이 소금물 관련 농도에 관한 문제죠. 농도는 소금의 양 중심으로 식을 세워요. 자, 우리 농도의 정의를 볼까요? 농도라는 거는 전체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금, 물, 소금 플러스 물이죠. 전체. 이거 분의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농도고요. 퍼센트로 나타내주고 싶다면 곱하기 100 하면서 단위가 퍼센트로 바뀌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용으로 소금으로 식을 세우는데 여기서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소금은 양변에 소금물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이 200이죠. 200 곱하기 농도가 12%, 12%는 100분의 10입니다. 그럼 여기 공 2개 사라지고 2 곱하기 10이니까 24. 소금이 24g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100분의 x. 공 2개 사라지면 3x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소금의 농도는요. 500 곱하기 농도 100분의 18. 공 2개 지워지고요. 5 곱하면 되겠죠. 9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돼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2x, 24 더하기 3x는 90는 90. 그래서 24를 넘겨주면 이 3x 값이 90에서 24를 빼면은 66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22. 그래서 x는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송이에 900원 하는 국화, 한 송이에 1,400원 하는 백합을 합하여 10송이를 사서 2,000원 하는 바구니에 담아 13,000원이 되도록 하려면 국화를 몇 송이 사야 하는지 구하시오. 국화를요, X송이를 산다고 할게요. 근데 국화와 백합을 합하여 10송이니까 국화가 X송이면 백합은 10에서 X를 뺀 10-X. 백합은 10-X개를 사면 됩니다. 가격을 보면 국화의 가격이 900원이었어요. 그럼 900원짜리 X개 사니까 900X. 그 다음에 백합은 1,400원인데 10-X개 삽니다. 그럼 곱하면 되겠죠. 1,400 곱하기 10-X. 자, 그리고 바구니가 있대. 2,000원 하는 바구니. 그래서 2,000원짜리 바구니까지 더한 게 총 금액이죠. 이 금액이 13,000원 이렇게 됩니다. 방정식 세웠고요.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개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9%하면은 14,000원 되겠죠. 그리고 일단 쓸까요? 14,000.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지으면 마이너스 1,400x 이렇게 됩니다. 900x와 마이너스 1,400x니까요. 900 마이너스 1,400 해주면 마이너스 500 됩니다. 마이너스 500x가 되고요. 14,000과 2,000을 더하면 16,000이죠. 16,000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6,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6,000 더하기 13,000 해주면 마이너스 3,000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500x, 우변은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500으로 양변을 나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3,000을 500으로 나누면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송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연장에 의자 한 개 관객들이 5명씩 앉으면 2명이 의자에 앉지 못하고 6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한 개 남는다고 한다. 관객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의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좀 관객의 수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작은 거를 미지수로 보통 잡으면 돼요. 관객 수는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개수를 x로 보겠습니다. 의자가 x가 있다고 하고, 자, x로 이제 관객 수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의자 한 개 5명씩 앉으면 2명이 의자에 앉지 못한다. 2명이 남는 거죠, 사람 수는. 관객 수는 관객 수가 어떻게 되냐면 5명씩 앉으니까 의자 x개 5x가 됩니다. 그러고도 2명이 남죠. 관객수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6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한 개입니다. 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점점점점 할게요. 자, 여기 의자가 있는데 맨 마지막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고요. 그 전 의자에는 2명이 앉고요. 2명이 이렇게 앉아요. 나머지는 다 6명씩 앉는 겁니다. 여기는 6명씩. 6명씩 다 앉고, 여기는 2명만 앉고, 여기는 아예 안 앉고. 근데 의자가 지금 X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앉은, 자, 여기가 개수가 X-2개의 의자에는 6명씩 다 앉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개 남죠? 하나는 안 앉고, 하나는 2명만 앉는 겁니다. 그러면 관객수가요. 6명씩 앉은 게 X-2명. 2 곱한 만큼 있으니까 이 관객수가 는 이렇게 되고요. 일로 표현하면 6 곱하기 x-2 그리고 여기 2개 더 있죠.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풀어서 의자수를 먼저 구해보면요. 우변 전개시켜보면 6x 마이너스 12 더하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5x를요 이렇게 우변으로 넘길게요. 6x에서 5x 빼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은 그러면 좌변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서 여기 2하고 더해주면 12가 됩니다. 의자가 12개고요. 관계계수를 구하래서 관계계수 이거기 때문에 x자리에 방금 구한 12를 다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12는 60이고요. 거기 2 더하면 62. 답은 6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0일, 동생은 15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형과 동생이 함께 5일 동안 하고 나머지는 형이 혼자 하여 일을 완성하였을 때 형이 혼자 일한 기간은 며칠인가? 자, 이 기간을 x일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먼저 자, 형은 12일 동안 하면 일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그 형의 일률 또는 능률 이런 걸 구해 볼게요. 형 같은 경우는 12일에 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일의 양. 자, 하루에 1일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면 1. 자, 여기 안 줬기 때문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면 1을 12로 나눈 것만큼. 즉 12분의 1만큼을 합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동생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1을. 자, 동생은 혼자 있을 때 15일 걸리기 때문에 15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형과 동생이 함께 5일 동안 했어요. 함께 하면 이거 더한 것만큼 하루에 할 수 있죠. 12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이거를 5일 동안 했다 그랬어요. 5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형이 혼자 x일 동안 한 겁니다. 형 혼자 x일.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5가 되겠죠. 12분의 그럼 5가 아니라 x죠. x 이렇게 됩니다. 12분의 1 곱하기 x 해줘서 전체 1의 양은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풀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요. 이거 통보를 해볼게요. 자, 12하고 15 최소 공배수가 뭔가 볼까요? 3하면 3, 4, 12, 3, 5, 15이기 때문에 4, 5, 20에 3 곱하면 60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60을 양변에 그냥 곱할게요. 곱해도 됩니다. 통분 안 하고 60을 곱해주면은 여기는 5 곱하기 60을 이 안쪽에 곱해줄게요. 12분의 1 곱하기 60 해주면 5가 되고요. 15분의 1 곱하기 60 해주면 4가 됩니다. 여기 여기 60을 곱하면요. 또 10이 약분되면 5가 되니까 5x가 되고요. 여기는 60.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9. 5 곱하면 5, 9, 45고요. 45를 넘겨요. 60에서 빼면 15가 됩니다. 그러면 5x가 15가 되고 5로 나누면 x는 3 이렇게 됩니다. 답은 3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중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500명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3%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7% 감소하여 전체 15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자,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증가, 이런 감소 이런 문제는요. 뭐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으면은 기준을 과거로 잡는 게 쉬워요. 작년을 기준으로 잡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작년 이렇게 볼게요. 작년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겠죠. 자, 이걸 미지수로 잡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남학생을 x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학생을 잡을까요? 올해 여학생 수니까 작년에 여학생을 x로 잡으면 남학생은요. 작년 학생 수가 500명이니까 500에서 x를 빼주면 돼요. 5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볼게요. 올해. 자, 올해 보면은 남학생 수는 3% 증가했다 그랬어요. 증가하고 여학생은 7% 감소하여 전체 15명이 감소했다. 했기 때문에 증가 감소한 분만 보겠습니다. 올해의 자, 증가입니다. 올해 전체가 아니라 올해의 자, 증가 감소한 것만 계산을 해볼게요.
남학생 수는 3% 증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3% 500 마이너스 x 곱하기 3%면 100분의 3 이렇게 돼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학생은 7% 감소했습니다. 여학생은 지금 x인데 x 곱하기 7% 100분의 7 이렇게 되고 감소니까 마이너스 이렇게입니다. 이거를 더한 값 전체가 15면 감소했으니까 이거 값이 마이너스 15면 감소니까 마이너스 썼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이 분모를 먼저 없앨게요.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100을 곱하면 이것만 사라지고 500 마이너스 x 곱하기 3인데 이것도 전개시킬게요. 1500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도 100을 곱하면은 7x가 됩니다. 마이너스 7x는 자 우변에 100 곱하면은 마이너스 1500 이렇게 되고요. 1500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 나머지는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1500 넘어가면 마이너스 150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00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면 x 값은 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300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올해의 여학생 수. 자, 올해입니다. 자, 올해는 작년에 자, x가 300이었죠. 300이 있었고 300명이었고요. 자, 올해는 감소했는데 여기 300 집어넣어 보면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3, 7은 21이니까 마이너스 21을 해주면 돼요. 이거 감소한 겁니다. 300 마이너스 21은 279.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는 27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느 문구점에서 한 개의 300원짜리 연필과 한 개의 200원짜리 지우개를 합하여 10개를 살 때 구입 금액이 2,700원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문구점에서 구입하려는 연필의 개수와 지우개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연필의 개수를 제가 x개라고 할게요. 합해서 10개를 산다고 했기 때문에 지우개는 10에서 x를 빼주면 되겠죠. 10-x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불하는 금액을 볼게요. 자, 연필이요. 300원짜리 연필이었기 때문에 연필이 300원입니다. 300원짜리 x개 사니까 곱하면 300x만큼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에 200원짜리 지우개이기 때문에 지우개를 10-x개니까 200 곱하기 10-x 이걸 더해주고요. 더했더니 총 금액이 2,700원이 되었다. 2,700 그래서 방정식 세웠고요.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양변을요 100으로 나눌게요. 그럼 공 2개씩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전개시켜 볼게요. 이건 그대로 3x고 2에 이걸 곱하면은 20-2x 우변은 27 그래서 3x-2x니까 x 되고요. 21로 넘어가서 27에서 빼주면 7이 됩니다. x는 7 그래서 연필은 7개 지우개는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반은 체육대회 때 응원상을 받았다. 상품으로 공책을 받아 3권씩 나누어 주었더니 19권이 부족하고 2권씩 나누었더니 13권이 남았을 때 상품으로 받은 공책은 몇 권인지 구하셔. 자, 공책이 몇 권이냐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반 학생이 몇 명인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학생하고 공책 중에 학생이 적죠. 보통 미지수는 작은 값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을 x명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을 x명으로 하면 공책이 어떻게 표현되나 볼게요. 공책은 보면은 3권씩 나누어졌더니 자, x명, 학생 x명한테 3권씩 나눠졌어요. 그러면 3x권이 필요하죠. 했더니 자, 19권이 부족해요. 만약에 19권이 남는다 그러면 3x 플러스 19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 경우죠. 그래서 여기 3x보다 빼기 19만큼의 공책이 있는 거고요. 또 공책이 자, 2권씩 나눠졌더니 13권이 남았다. 이 공책이
두 건씩 나눠졌습니다. x명에게 두 건씩 나눠지면 2x. 그리고 13건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만들어집니다. 방정식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걸 풀어서 일단 x값을 구하겠습니다. 2x걸로 넘기면요. 3x에서 2x 빼면 x. 마이너스 19로 넘어갑니다. 플러스 19 되니까 더해주면은 32. 그래서 x는 32고요. 지금 공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까 공책이 요거죠. 자, 두 개 중에 아무데나 32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32에 2 곱하면은 64 플러스 13 이렇게 되니까 77. 답은 77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에서 근처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매분 120m의 속력으로, 형은 걸어서 매분 40m의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동생이 형보다 5분 먼저 도착하였다고 할 때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 이거를 x미터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넣을게요. 자, 집에서 병원까지가 있습니다. 거리는 x미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속도가 매분 120입니다. 매분 120. 그 다음에 형은요. 형도 이렇게 가는데 속도가 매분 40이었죠. 자, 우리가 속력 문제니까 일단 공식을 한번 볼게요. 속력은 정의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고요. 보통 식을 세울 때는 이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시간을 곱하고 또 속도로 나누면, 즉 속도와 시간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됩니다. 시간은 속도분의 또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요. 자, 여기서 시간을 구해볼게요. 동생이 간 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동생은요, 속력이 매분 120이죠. 120분의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단위는 이제 시간 단위는 분이 됩니다. 분. 자, 요 분이 걸리고요. 형은 마찬가지로 속력은 40이니까 40분의 x가 걸립니다. 자, 근데 동생이 형보다 5분 먼저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걸린 시간이요. 동생이 5분 덜 걸린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이 시간하고 형하고 비교할 때 형이 5분 더 걸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이 120분의 x에, 자, 요 시간, 동생의 시간에 5분을 더해야지 형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 이렇게 세웠고요. 풀어서 x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없애기 위해서 요 120을 양변에 곱할게요. 이쪽에 120 곱해보면은 x. 여기 120 곱하면요 600이 됩니다. 여기 120 곱하면 약분되고 3 되겠네요. 3x. x를 넘기면은, 이거 넘기면 2x 이렇게 되고요. 2로 나누면 300. x는 300. 답은 300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의 소금을 400g.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게요. 6%의 소금을 400g이 있고요. 2%의 소금물을 섞은 후 그랬습니다. 자, 2%의 소금물은 양이 안 나왔네요. 안 나왔고요. 섞은 후 자, 물을 증발시켰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빼기, 자, 물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더니 5%의 소금물 600g이 되었다. 했더니, 자, 이거를 더하고 얘를 뺀 겁니다. 물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5%의 소금물 600g이 되었다 그랬어요. 600g이 되었다. 이때 증발시킨 물의 양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증발시킨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x라고 두겠습니다. xg.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몰랐는데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요거 세 개 다 한 개, 요거 두 개 더하고 빼기 x 한 개 600 이렇게 됩니다. 요거 물 증발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x 되겠죠. 그럼 이거만 먼저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400 더하기, 일단은 이거를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네모 빼기 x는 6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모를 x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400을 먼저 이항을 시키면 여기 200이 되고요.
마이너스 x도 넘어가면 플러스 x 됩니다. 그래서 네모가 x 여기 x 플러스 200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요 양은 x 플러스 200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요,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 중심으로 식을 세우면 잘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농도의 정의는 소금 플러스 물인 소금물 전체죠. 소금물 전체분의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거.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소금물, 여기서 소금을 구하고 싶으면 소금물을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소금의 양들을 구해볼게요. 400 곱하기 100분의 6 약분되고 4, 6, 24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소금의 양은 x 플러스 200 곱하기 100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금은 없습니다. 소금의 양은 0이고요. 자, 여기는 소금은 600 곱하기 100분의 5. 자, 공 두 개 약분되고 5, 6, 30 이렇게 3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소금의 양과 요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이 없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30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 100을 양변에 일단 곱해 볼게요. 여기 100 곱하면은 2400. 자, 여기에 이제 100을 곱하면 요것만 약분되고 2만 이렇게 분배해 주겠습니다. 2x 마이너스 400, 200 더하기 400. 그리고 자, 우변. 자, 여기에 100을 곱하면은 3000이 돼요. 이렇게. 그럼 2x 요거 2800이죠? 2800 넘겨서 빼주면 200이 됩니다. 2로 나누면 x는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발시킨 소금의 양은 100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순서상 2a,3과 3 플러스 a, 2b-1이 서로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순서상이요. 서로 같으려면요. 여기 앞쪽에 있는 x값, 뒤쪽에 있는 y좌표.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2a와 3 플러스 a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a 넘겨서요. 빼주면 2a에서 a 빼면 a가 되고요. 3만 남으니까 a 값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 보겠습니다. 3하고 2b-1이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로 넘기면 플러스 1 되니까 4가 되겠죠. 4는 2b고요. 양변 2로 나누면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b 구했고요. a와 b 더하면 3 더하기 2는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좌표 평면이 각 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자, a. 자, 이 점의 좌표는요, 이 점에서 x축, y축이 있죠.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점이 x좌표입니다. x좌표.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고요. y좌표는요, 이 점에서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의 y좌표가 되는데, 여기는 0, 1, 2,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2가 돼요. 마이너스 4,2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 보면 b는 자, b도 이렇게 내리면 여기 1, 이쪽 내리면 1, 1,1 맞고요. 자, c 보면 c는 x축으로 내리면 여기 5, y축으로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5, 마이너스 3 맞고요. d를 보면 자, d가 여기 있죠. x축으로 내리면 여기 만나는 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내리면 요 점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맞습니다. 2점 좌표를 볼게요. 2점은 y축상에 있죠. 자, 여기서 x축상에 이렇게 내리면 0으로 가요.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요 값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0,3이 됩니다. 0,3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의 두 점 PQ는
각각 x축, y축 위의 점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좌표 평면이 있고요. x축 위의 점. 자, 그러면요. 여기는 x좌표는 뭔가 있겠죠. x좌표가 얼마가 있고요. y좌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보면 y값이 0이 됩니다. y값이 0.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자, 얼마,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y좌표가 0이 됩니다.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y좌표가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a-5가 0이니까 a 값은 5가 됩니다. 그리고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y축 위에 있다. x좌표를 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x축 여기와 0에서 만나죠. 요점의 좌표는 x좌표가 0이 돼요. y좌표는 뭔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x좌표가 0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y축 위의 점 x좌표가 0이 돼야 돼요. 이 값 0이 되려면 b값은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3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4인 점의 좌표를 a, b 자,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에 있고요. x좌표가 4인 점의 좌표는 6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는 4고 자, y좌표는 이렇게 가면 y축하고 0에서 만나죠. 그래서 4,0이 돼요. 그래서 여기 a값 4, b값 0 이렇게입니다. a값 4, b값 0 이렇게 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의 좌표. 자, y축 위에 있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 그럼 x좌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가 돼요. 0, 마이너스 2. C값은 0이고요. 자, D가 마이너스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면 결국 플러스 되겠죠? 이 값은 이제 플러스 2와 같아지고요. 4. 자, 마이너스 0 플러스 0 어차피 더해져봤자 똑같고요. 그럼 4 플러스 2니까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P가 이 제2, 4분면 위의 점일 때 다음 중에서 제4, 4분면 위의 점은 4분면이 있을 때요. 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1, 2, 3, 4, 4분면이 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X축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1, 4분면의 특징은 x좌표가 플러스고요. y좌표도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고요. 2, 4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3, 4분면은 x좌표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4, 4분면은요.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 4분면이 있다 그랬어요. 2, 4분면이면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 x가 마이너스니까 a 값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b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4, 4분면에 있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B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됩니다. 자, 마이너스는 3, 4분면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면 자, 이게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럼 이게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B는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면 1, 4분면입니다. 그 다음에 자 A가 마이너스인데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플러스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B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 4분면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자, B가 플러스고요. A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뿔뿔이니까 1, 4분면이고요. B가 플러스 0이면요. 플러스 0이면 X축상이 있는 거예요. X축상에 있으면 이거는 어느 4분면에도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축상에 있는 점들은 1, 2, 3, 4분면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아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프는 준석이가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경과 시간 x분에 따른 자동차의 속력, 분속 ykm를 나타내는 것이다.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는 몇 분 동안 정지했었는가 그랬습니다. 정지했다는 건 움직이지 않은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속력이 0이 되는 겁니다. 속력이 0. 그게 정지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속력이고요. 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속력이 점점 커지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요, 속력이 1.2예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력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속력이 0이 됐죠. 자, 요때 멈추는 거예요. 자, 속력이 0이 될 때, 여기 0. 멈춰서 계속 0,0,0,0,0이니까 요만큼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있고 다시 이제 속력이 플러스가 돼 있죠. 이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점 빨라져서 자, 여기서부터는 속력이 다시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자, 10초일 때 멈췄죠. 그래서 이게 도착한 거고요. 중간에 정지했던 거는 요 구간. 5에서 7까지. 자, 몇 분이냐면 7에서 5 빼면 2죠. 2분 동안 정지해 있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점은요 3,4입니다. 여기 3이라고 하고 여기 4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자, 이 점이 A고요. B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여기 3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만나는 지점 여기가 B. 네, C는요 3, 마이너스 2 여기 3 똑같고요. Y좌표만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어보면 자, 요 선은 Y축과 이렇게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삼각형이 돼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변 중에서 이렇게 축하고 평행한 거가 있으면 넓이 구하기 쉬워요. 이걸 밑변으로 보겠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Y좌표를 보면 4, 여기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돼요.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큰 거에 작은 걸 빼주면 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 같고요. 4 더하기는 6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가 6이 돼요. 자,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게 높이인데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요 점의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높이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거 플러스 돼서 결국 4가 됩니다. 높이는 4. 넓이는 자, 밑변 길이 6, 높이 4,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이 약분되면 2고요. 2, 6,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A 빼기 3,2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4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점을요, Y축 대칭을 하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겠습니다. A, B가 있을 때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대칭이라는 거는 자, 요 점에서 Y축에 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갔을 때 요 점이 있죠. 요 길이만큼 이 선의 연장선만큼 가서 있는 점, 요 점이 요 선에 대한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그 대칭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자, A는 여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A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고 B 값, 즉 Y좌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됩니다. 즉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의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X축 대칭하면은 Y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하면은 X, Y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Y축 대칭이니까요. X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자, 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5면은 얘가 5가 되면 돼요. A-3은 5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 넘기면은 플러스 되니까 5 플러스 3은 8. A 값 8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Y 좌표는 똑같다 그랬죠? Y 좌표는 같아야 됩니다. B2와 B-4는 똑같아야 돼요. B-4는 2.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은 6. 그래서 A, B 구했고요.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8 빼기 6 해주면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a, ab가 제 3, 4분면 위의 점일 때 b-a, a분의 b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시오입니다. 3, 4분면이면요. 자, 1, 2, 3 여기가 3, 4분면이죠. 3, 4분면의 부호를 보면 x좌표도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a가 음수가 되고요. 자, ab도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a가 음수니까 요 b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음수, b는 양수 이렇게입니다. 보통 이제 서술형일 때는 음수일 때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양수는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제가 이 아래쪽에 그냥 부호를 쓰겠습니다. 그럴 때 b-a를 볼게요. 자, b는 플러스죠. 자, 플러스 값에서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뺍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우리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값 더하기 플러스 값이니까 전체가 플러스가 돼요. 이 값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b 빼기 a인데 자, b가 양수고 a가 음수기 때문에 이게 a가 b 값이 더 크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은 우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분의 b는요. 자, a가 음이고 b가 양수예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양수 음수 또는 음수 양수 이런 경우는 전체가 음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전체가 양수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죠. 그래서 이건 4, 4분면에 있습니다. 제 4, 4분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의 점 P와 X축에 대해 대칭인 점은 Q이고 Y축에 대해 대칭인 점은 R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요. 특징이 어떤 점이 있을 때 A, B라고 하겠습니다. X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X좌표는 안 바뀌고요.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P와 X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자, X좌표는 똑같아야 돼요. X좌표는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Y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맞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하면 자, Y축 대칭하면 마찬가지로요. 자, X좌표가 반대가 되고요. Y좌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X축 대칭하면은 Y 부호가 반대가 된다. X는 그대로다.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Y축이죠. Y축에 대칭하면은 Y좌표는 안 바뀌고요. X좌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Y좌표 요 3은 똑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B값이 3 이렇게. 그리고 X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니까요. 마이너스 2와 3 더하면은 결국 3 빼기 2니까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이가 집에서 4km 떨어진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출발한 지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km라고 할 때 x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집과 학교 사이를 직선으로 움직인다. 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거는 거리예요. 자, 거리가 점점 늘어났죠? 거리가 늘어나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요 구간은요, 거리가 일정합니다. 요 구간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다시 또 거리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또 거리가 일정하니까 요 구간은 또 정지해 있는 거고요. 자, 4km까지 갔습니다. 도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줄어드니까 다시 또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올 때는, 쉰 적이 없네요. 네, 계속해서 끝까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40분 걸렸다. 자,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여기 도착하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 도착한 거죠? 40분 걸린 거 맞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20분 후가 되었을 때 10분 동안 쉬었다. 자, 출발해서 여기 20분 되는 동안에요. 자, 여기서 10분 동안 즉 30분까지 쉬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까지 올 때
분속 0.6km로 이동했다. 자, 올 때니까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50분에서 60분이죠. 10분 동안에 자, 여기 4에서 0으로 왔기 때문에 4km를 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속도는요. 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50분부터 60분이니까 여기 기간이 60에서 50분이면 10분 되겠죠. 자, 10분이고 거리는요. 거리는 4에서 0만큼 왔으니까 4km를 걸어왔어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4가 되겠죠. 0.4 단위까지 써보면 킬로미터 그리고 퍼분 이게 뭐냐면 분속 1분당 0.4km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속 0.4죠. 0.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 출발하여 다시 집까지 오는데 총 이동한 거리는 8km. 그쵸? 갈 때 4km, 올 때 4km니까 8km 맞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60분이다. 그쵸? 출발했고 다시 돌아올 때 여기 60분에 돌아왔으니까 60분 걸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의 값이 3, 4, 5, 6이고 y의 값이 2, 7, 8, 9, 10일 때 x, y가 서로 소거되는 x의 값과 y의 값을 순서상 x, y로 나타낼 때 x, y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서로 소거되는 거 찾는 겁니다. 먼저 x 값을 자 3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x가 3인 경우에 볼게요. 자, y가 서로 소거되려면 이건 소인수죠. 소수죠. 3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 즉 3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도 되고 여기 이렇게 하면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쓸 수 있는 거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2 되고요. 7 되고 8도 되고 자, 9는 3의 제곱이죠. 3의 배수니까 이건 안 되고요. 10도 3과 서로 소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할 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인 경우 볼게요. 자, 4와 서로소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들어있죠. 소인수가. 그래서 여기에 2로 나눠주는 것들은 안 됩니다. 2, 8, 10 안 되고요. 7과 9만 됩니다. 7, 9 4,7, 4,9 두 개. 그 다음에 5로 시작되는 거 볼게요. 자, 5 되는 거는 5의 배수 10만 있네요. 이것만 서로소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서로소입니다. 2, 7, 8, 9가 서로소 4개. 그 다음에 x좌표가 이제 6인 경우요. 자,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자, 2도 2 배수도 안 되고 3의 배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2 배수 이런 거 안 되고요. 3의 배수 9도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거 7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개수를 다 더하면요. 4 더하기 2는 6, 여기 4 더하면 10, 1 더하면 11.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어진 순서대로 점을 찾았을 때 그 점의 좌표는 a, b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점 마이너스 4,1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는다. 원점 대칭하면요. x, y 좌표가 둘 다 바뀝니다. 부호가. 이거는 4로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죠. 4,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2번. 자, 1에서 찾은 점. 이 점이죠. 이 점과 y축에 대해 대칭인 점을 찾는다. 자, y축 대칭하면요. 이렇게 어떤 점이 있을 때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x좌표만 바뀌고요. y좌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x좌표만 바뀌니까 이거 마이너스 4, y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3번은요. 자, 2에서 찾은 점, 요 점이죠. 요 점과 원점에 대해 대칭인 점을 찾는다. 자, 원점 대칭하면 x, y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4,1이 되겠습니다. 네, a와 b 이거 두 개 더하면은 4 더하기 1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의 둘레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P가요, 요 직사각형 주위를 움직이고요. A 빼기 B의 값이 가장 작을 때의 A, B에 대하여 3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a 빼기 b의 값이 가장 작을 때를 찾는 겁니다. 한번 보면은 자, 이 값이 전체 값이 작으려면요. 이 a는 작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a 값이 작을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고요. b를 뺐기 때문에 자, 이 전체 값이 작아지려면 b는 오히려 값이 커야 좋습니다. 큰 값을 빼줘야지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작으려면요. a는 작아지고 b는 커져야 돼요. 그럼 a가 여기 작아져야 된다 그랬죠. a가 지금 x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를 보면은 지금 자, 마이너스 2부터 여기 있는 점들은 다 P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2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x좌표가 3까지 가겠죠. x좌표는 이렇게 요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 만약에 P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계속 x좌표는 3으로 일정한 거예요. P점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x좌표가 3에서 마이너스 2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x좌표는 그대로 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2부터 3이기 때문에 a가 작을수록 좋다 그랬죠.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클수록 좋다 그랬어요. b는 y좌표입니다. y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을 때 y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가면 y좌표가 점점 커져요. 커지고 D점에 되면 y좌표가 6. 그래서 이 값이 제일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y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y좌표가 점점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2까지 갑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y좌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y좌표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움직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렇게. 가장 큰 값은 6이 되겠죠. 6.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6을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네요. 자, 이거에서 가장 작은 AB, 즉 A 값, 이게 B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했죠.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B입니다. 자, B가 6이었죠. 6 곱하기 2는 12, 12를 더합니다. 우리 12 빼기 6과 같기 때문에 6이 됩니다.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이 이 세 점 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QR의 넓이가 2분의 43일 때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나타내 볼게요. P는 0,4입니다. 여기가 4일 때 P점이 0,4고요. Q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 점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를 좀 제가 아래 쓸게요. 여기 좌표입니다. 그 다음 R이 A, 마이너스인데 A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A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 A가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 여기. 여기를 이제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43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때 A 값 구하시오. 자, 삼각형의 변을 보면 이 변 중에 X축과 Y축가 평행한 게 없죠. 평행한 게 있으면 그걸 밑변으로 보고 나머지 높이는 좀 쉽게 구해지는데 지금은 평행한 게 없습니다. 자, 없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이 꼭지점들을 지나는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지나면서 좌표축과 평행한 직사각형을 생각하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는 구하기가 쉬워요. 자,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외곽에 있는 삼각형 3개. 근데 이 삼각형이 다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도 다 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넓이는 구하기가 쉬워요. 이거 3개를 빼주면 이쪽 넓이가 나오겠죠. 그 값이 2분의 43이 된다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전체 사각형 넓이가요. 자, 이 길이가 마이너스 3부터 A까지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큰 값에서 즉 A에서 마이너스 3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3 세로 길이는요. 이거 Y좌표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 4까지입니다. 여기가 4예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면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플러스 2가 돼서 6이 됩니다. 6.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는 6 곱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 3개 뺍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요 길이는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5가 되겠죠. 요 길이는 5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마이너스 3부터 0이니까 3. 곱하면 15인데 2로 나눠주면 2분의 15 이렇게 되고 빼기. 자, 이쪽 볼게요. 자, 요 길이는요 0부터 a니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아까 4까지니까 여기 6이었죠. 이쪽 6. 그래서 이거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3a가 돼요. 네, 빼기. 이쪽 넓이는요 밑변 길이가 a 플러스 3이고요. 높이는 이 길이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에요. 1.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3. 해준 값이 2분의 43. 그래서 방정식 세웠고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분모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해 줄게요. 자, 여기 2 곱하면 여기 12가 되겠죠. 전개시키면 12a 플러스 36이 되고요. 여기 2 곱하면은 마이너스 15. 2 곱하면은 마이너스 6a. 여기 2 곱하면 사라지고요. 이거 가로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가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여기 2 곱하면 43. 자, a 계산해 볼게요. 12a에서 6a 빼면 6a고요. 거기 a 빼면 5a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변 넘어갈게요. 36에서 15 빼면은 21이고요. 자, 21에서 여기 3 또 빼주면 18이 돼요. 18로 넘겨서 43에서 18을 빼주면 자, 25가 됩니다. 그래서 5로 나누면 a 값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에서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정비례면요 y는 ax 이런 식이 됩니다. a는 0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 xy는 2. 자, 이거 y는 이렇게 바꿔보면요 x분의 2가 되죠. 이거는 반비례입니다. 자, 이것도 반비례고요. 이런 모양도 반비례라고 바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정비례 아니고요. y는 마이너스 2x. a 값이 마이너스 2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거 정비례 맞습니다. 3번 y는 x 마이너스 2. 자,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정비례가 아니에요. 이것만 y는 x까지가 있으면 정비례인데 여기에 0이 아닌 다른 값들이 뭐 더하거나 빼지면은 이거는 정비례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워요. 근데 정비례는 아닙니다. 이렇게 있으면. 4번 y는 x분의 3. 이건 아까 요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비례입니다. 정비례 아니고요. 4번 y는 2분의 x. 자, 이거는요. 2분의 1 곱하기 x예요. 여기 있는 요 a 값이 분수 나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 x가 중요하죠. x가 이렇게 분모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숫자는 분수가 나오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a 값이 2분의 1이면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례가 맞습니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하여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가 4일 때 y는 6이다. 이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정비례하면요. 정비례식 이걸 외우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ax.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 값 알아내면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x가 4일 때 y는 6이라고 했어요. 대입을 해보면 x에 4를 대입하고요. y에 6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합니다. 6은 곱하면 4a 이렇게 되겠죠. 4로 나누면 a 값이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y는 여기에 자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3x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에서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1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있고요. 정비례는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나오고요.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 대입하면 약분되면 1 되죠. 3,1을 지납니다. x좌표가 3일 때 y좌표가 1. 자, 이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점 3,1을 지난다. 3,1 지나죠. 맞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자, x가 0보다 작다는 거는요, 이게 x축이 있는데 x가 0보다 작은, 자, 여기 있는 점들을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응되는 점이 요거죠. 자, 여기 있는 부분, 즉, 이렇게 y축의 왼쪽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y는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이쪽에서 볼 때 x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음수인 값을 집어넣으면 이 y 값도 음수가 나오죠. 여기가 지금 3, 4분면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기 때문에 x가 음수이면 y도 음수가 됩니다. 근데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고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난다. 그렇죠? 여기는 1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맞습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자, x값을 점점 큰 값을 집어넣으면 y값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가니까 요거에 대응되는 y값도 점점 커집니다. x에 큰 값을 집어넣으면 y값도 커진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가 다음 표와 같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x가 1, 2, 3, 4, 5가 있고요. y가 5, a, b가 있는데 정비례 한다고 했죠. 정비례 한다고 그러면 정비례 식이 있습니다. y는 ax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다. 근데 일단 x, y가 둘 다 주어진 값이 여기 있죠. 이걸 대입해서 a 값을 알아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a와 다른 거예요. 우리 정비례할 때의 공식에서 a입니다. 일단 이거 구해보면 자, 1일 때 5니까요. 자, 1일 때 5. 그러면 5는 자, 1 곱하기 a가 a이기 때문에 a는 5가 됩니다. 자, a는 5가 돼서 자, 여기를 제가 5라고 쓸게요. 이제 요 a랑 헷갈리니까 일단 자, 정비례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돼요. 2 대입하면은 여기 2 곱하기 5는 10이죠. 이게 10 될 거고요. x가 3일 때 3 대입하면 y 값이 3, 5, 15. 그 다음에 4 대입하면요. 4, 5, 20. 그래서 a가 15, b는 20 돼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두점 6,3과 k,-4를 지날 때 k값을 구하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은요. 정비례식입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정비례식. 정비례는 y는 ax 이렇게 돼요. 정비례식 그러면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이때 자 6,3을 지난다고 했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대입을 해보면 x좌표에 6, y좌표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은 6a니까 6으로 나누면 a 값이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이 y는 2분의 1 x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k,-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또 x좌표, y좌표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x에 k를 대입하고요.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는 자 2분의 1 곱하기 k니까 2분의 1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요. 여긴 k만 남고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 5와 점 마이너스 5,3을 지나는 직선이 나타나는 식.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타나는 식. 이거는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면은 y는 ax 이렇게 돼요. 자, a 값 구하면 되는 거고요. 좀 정보가 요 점이 있죠. 마이너스 5,3. x좌표가 마이너스 5일 때 y좌표가 3. 대입을 해주면 자, x에 마이너스 5, y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은 곱하면 마이너스 5a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대입을 해주면 답이 돼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3x 여기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비례는요, y는 ax죠. 자, a 값이 양수일 때 볼게요. a가 1이면 y는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더 커서 a가 2면요, y는 2x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a 값이 양수일 때 크면 클수록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y축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음수일 때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x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x. 자, 이거는 값이 더 작아진 거죠. 그래서 값이 자 양수일 때는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음수일 때는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걸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돼요. 자,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같은 수가 있죠. 2와 마이너스 2는 자, 2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y축과 가까운 정도가 똑같아요. 방향만 달랐지 y축에 가까운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가장 가까운 거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으면 돼요. 절대값 4, 여기는 절대값 2, 절대값이 3분의 8이죠. 3분의 8은 2.5니까 아직까지는 제일 큰 게 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이 되고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 5. 5가 4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 값이 절대값이 제일 큽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입니다. y는 3x의 그래프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자, y는 3x면요. 이거 a값 양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죠. 그러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납니다. 2, 4분면, 4, 4분면 지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마이너스 3x면요. 요렇게입니다. 자,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입니다. 근데 오른쪽 위를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y는 x분의 3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이거는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쪽 방향이고 음수일 때는 이쪽 방향 되겠죠. 그래서 자,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지나지 않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 방향 여기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른다. 맞습니다. 5번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x분의 1 그래프가요. 자, 여기 1이 양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볼게요. x값이 증가하면 자, x값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증가하면은 자,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고 여기 대응되는 값이 여기고 여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y값이 여기였는데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기 때문에 y값은 감소합니다. 즉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근데 y값도 증가한다고 했으면 틀렸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 x값을 증가시키면요.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데 요거에 대응되는 y값은 여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쪽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의 그래프 위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삼각형 AOB의 넓이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직선의 식이 있죠. 정비례 관계 식이 있고요. a점이 a, 4 해서 y좌표는 주어졌는데 이 x좌표가 a가 안 주어졌어요. 이걸 이제 구해내면 되는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요, 이 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x좌표에 a, y좌표에 4를 대입을 해보면 4는 3분의 2 곱하기 a 이렇게 돼요. 자, a 구하려면요, 자, 이거 역수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우변은 a만 남습니다. 자, 약분되면 2고요. 2, 3, 6이니까 a 값이 여기가 6이 돼요. 6. 그럼 넓이를 구해보면 이 밑변 길이가 6, 높이는 4. 그다음에 이 넓이는 자 이거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여기 2분의 1 먼저 곱하면 3이고 거기 4 곱하면 3, 4,
12. 넓이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가 두 점 3,-8과 -6,b를 지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관계식이 있고요.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을 할게요. x좌표, y좌표에 y가 -8이고요. x좌표가 3입니다. 3분의 a 이렇게 돼요. a는 양변에 3 곱하면 되겠죠. 일로 넘어가면서 곱하기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에 3, 8은 24. a 값이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도 요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대입을 할게요. 자, y좌표에 b 대입하고요. x좌표에 마이너스 6 대입합니다. 그리고 a인데 아까 a 값 구해놨죠? 마이너스 24. 자, 마이너스면 이렇게 플러스 되고요. 6으로 나누면 4가 됩니다. b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아까 마이너스 24였고요. 더하기 4 해주면 마이너스에 2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15의 그래프와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3,b에서 만난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만나는 이 점 있죠. 교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은요. 그러면 요 정비례 관계식 위에도 있기 때문에 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요 정비례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또 반비례 관계 요 그래프 위에도 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식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미지수 a가 있고 여기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요 식에 먼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x에 3, y에 b를 대입을 해보면 b는 x에 3 대입하면 3분의 15. 그래서 약분되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b 값이 5가 돼요. 이렇게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3,5가 요식도 만족을 합니다. 대입을 해주면 또 자, y에 5 대입하고요. x좌표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누면 a 값이 3분의 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a, b 곱하라고 했어요. a 값 3분의 5고요. b 값이 아까 b 값이 5였죠. 곱하면은 3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12의 그래프 위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 자, y가 이게 정수가 되려면요. 11을 정수로 나눴는데 이 정수가 12의 약수가 돼야지만이 이 y 값도 정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12의 정수고요. 약수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이제 플러스인 것도 되고 마이너스인 것도 돼요. 10의 약수를 다 써보면은 1, 2, 3, 4, 6, 1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수 개수를 구해도 되고요. 세서 또는 12를 우리 소인수 분해해 보면요.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3의 1제곱으로 보면 약수 개수는 지수에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에서 6개 이렇게. 그래서 직접 구해도 되고 6개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 반대인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땡땡땡, 마이너스 12까지. 그러면 총 개수가 6 더하기 6 해서 12. 12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점 18,1을 지나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자, 반비례 관계고요. 자, 18,1을 지난데요. 자, 여기가 18,1을 지나고요. 이 그래프 위 한 점 P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P점에서 이 Y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면 자, A의 좌표는 6,0일 때, 자, 이 좌표가요, 6,0, X좌표가 이 점 X좌표가 6입니다. 6,0일 때 삼각형 OAP의 넓이를 구하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점이 지금 18,2를 지난다고 했죠. 이거는 확실한 점이고요. 아직 P는
x좌표만 알기 때문에 y좌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점이 아닙니다. 아직 확실하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반비례 관계는 y는 x분의 a입니다. 자, 여기에 18,2를 대입해서 a를 구할게요. 자, 2는 18분의 a. 18을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a는 36이 됩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36. 그래서 식을 구했고요. 자, 근데 여기 y좌표를 구해볼게요. 이제 x에 6 대입하면 6분의 36은 6이 되겠죠. y좌표는 6이 돼요.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길이 6, 높이 6. 자,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자, 6을 자, 먼저 2분의 1 먼저 하나 곱하면은 3이고요. 거기에 6 곱하면 3, 6, 18.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프는 지은이와 도훈이가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학교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거리입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3km가 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보면 시간이 있고 거리인데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선을 y축과 평행에 거보면요 만나는 점이 있죠. 자, 여기가 도훈이의 위치고 이 점이 지은이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y 값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거리의 차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되죠. 거리가 지금 3km가 되는 거. 3km가 되는 자, 여기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40분일 때 한번 보면 40분일 때 지은이는 10km에 있고요. 도은이는 이렇게 가보면 4km. 그 차이가 빼주면 6km 차이 나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직선이 이렇게 똑바르면 나중에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40분일 때 6km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지금 3km는 이거 절반이죠. 절반이면 시간도 절반에서 답을 구하면 자 20분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정확히 못 풀면 찍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은이의 요 식을 구해볼게요. y는 자, 이게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정비례. y는 ax에서 이 점의 좌표가 40,10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10은 40 곱하기 a 돼서 자, 이렇게 나누고 4로 나누면 a 값은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x가 이 식이고요. 도은이의 식을 구해볼게요. y는 마찬가지로 ax에서 도은이는 이 점이 40,3입니다. 4는 40a 이렇게 돼서 40으로 나누면 a 값이 10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10분의 1. 그래서 y는 4분의 1x고요. 여기는 y는 10분의 1x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3km가 될 때의 요 시간을 구하라고 했죠. 요 시간을요 t분이라고 하겠습니다. t분. 그러면 지은이의 위치는 여기 t를 대입을 하면 돼요. 이 식에 4분의 1t가 되고요. 도은은 또 t를 여기 대입을 합니다. 이 식에 10분의 1t가 됩니다. 근데 이 거리 차이가 3km 되는 건 이걸 빼준 값이 3km, 즉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분모 없애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 2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20 곱하면 5t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20을 곱하면 2t가 됩니다.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여기에 20 곱하면 60이 돼요. 여기 3t. 자, 3t가 60이니까 3으로 나누면 t가 2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t가 20. 답은 20분 출발한 지 20분 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이 4점, 자, A 5,0, B 5,3, C가 2,3, D가 2,0을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정비례 관계인 y는 ax의 그래프가 2등분할 때 이렇게 직선이요 2등분. 자, 2등분이라는 거는
요거를 두 개로 잘랐었고 넓이가 똑같을 때 우리가 2등분이라고 합니다.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때 a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보면요. 요 길이가 5에서 2 빼면 3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3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정사각형.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제 문제를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특징을 잡아서 푸는 문제랑 일반적으로 푸는 거 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특징을 알면 좀 쉬운데 이 특징은요. 이렇게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점.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이 도형이요. 점대칭 도형입니다. 이 점대칭 도형의 특징은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점, 즉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여기 가운데입니다. 중심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자르면 다 2등분 돼요. 이렇게 해도 2등분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2등분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2등분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2등분.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다 2등분이 됩니다. 점대칭 도형이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원이에요. 원. 자, 원도 점대칭입니다. 자, 원을 지나기 때문에 원 중심 지나면은 이거 다 2등분 돼요. 이렇게 지내도 2등분, 이것도 2등분. 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직사각형도 그렇습니다.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교점, 요 점. 자, 요 점으로 보면 점대칭 도형이에요. 회전하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180도 회전하면. 우리 180도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이 나오면 점대칭 도형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도 2등분. 이렇게 잘라도 2등분. 이렇게 잘라도 2등분이 됩니다. 점대칭 도형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요 점을 알아내면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2와 5의 가운데예요. 가운데 구하는 방법이요. 우리 평균 구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더하면 7이고 2로 나누면 2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길이가 3이었죠. 절반인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2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는 자 0과 3의 가운데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7, 2분의 3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y에 자 2분의 3 대입하고요. x에 2분의 7 대입하면 2분의 7 곱하기 a 이렇게 돼요. 자, 양변 2 곱하면 사라지고 7로 나누면 a 값이 7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아까 여기 3이고 이쪽도 3이니까 3, 3, 9가 되겠죠. 전체 넓이는 9가 돼요. 자, 9가 되고 이걸 2등분 하면은 이 절반이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 이쪽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 넓이가 2분의 9가 된다는 거 이용해서 a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은요. 이 B점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위로 가면 당연히 2등분 모양이 아니죠. B를 지난다고 해도 이쪽 아래쪽 넓이가 큰 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B와 A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표 자, 2를 집어넣어서 y좌표 여기를 구할게요. 자, 여기 x좌표에 2 대입하면 y가 2a가 나옵니다. 2a.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5를 대입하면 y좌표가 5a가 돼요. 이렇게 해서 5a. 그러니까 이 넓이를요. 이 사다리꼴 넓이로 구할게요. 이거랑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사다리꼴입니다. 모양이. 그리고 밑변, 윗변 이런 식으로 볼게요. 사다리꼴 넓이가 밑변과 윗변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밑변 윗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자, 이 길이는요 5a예요. 더하기 자, 윗변이 2a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3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자, 이 사다리꼴 넓이가 아까 2분의 9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2 먼저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고 3도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면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5a 더하기 2a가 7a죠. 7a는 우변에 3만 남았습니다. 7로 나누면 a 값은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